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람. 살람. 저희가 오늘은 옛날에 연애 초반 때 왔었던 여기 무슨 빙벽 카페인데 저희 협찬이 없기 때문에 어딘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엄청 알아본다면서요. 길 다니면 아니 뭐 엄청까지는 아니죠. 무슨 버스에서도 뭐 알아보고 지하철에서도 알아보고 엄청까지는 아니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딴 일한 친구가 알바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저희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네. 신기하네요. 이게 참 유튜브라는 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벌써 막 1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빨리 올라가라. 겨울이 끝나기 전에 네. 여기 뒤에 시원하게 이렇게 빙벽이 보이는 카페로 와가지고 네.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겨울의 마지막 장면이지. 아니 요즘에 댓글 많이 봤어요? 음.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재밌었던 게 뭐가 있냐면 댓글에서 테러 테러 그런 댓글이 이란이 있었어요. 그 자살 테러하는 뭐 위험하지 않냐고 설명 좀 해주시죠. 이란인이 자살 테러를 한 적이 있나 역사 속에서? 그게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대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살하면 죄예요. 그렇죠. 자살이 엄청 큰 죄 아닙니까? 네. 천국 못 가잖아. 자살하면. 맞아요. 그 아브라함 종교에서는 자살이 다 제일 큰 죄잖아요. 대죄 뭐라고 해야 되지? 나도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대 대죄가 있어. 천주교도 있어 그게. 이슬람교도 5개 있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 그렇죠. 네. 용서받을 수 없는 맞아. 죄들. 근데요 여러분, 이란은 테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사일을 쏘지. 테러 단체를 아니 테러가 지원하는 그 헤즈볼라나 나라긴 하지. 그런데도 막 테러를 하지 않잖아. 미사일을 쏘잖아. 이 추운데 나와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재밌게 봐주세요. 네, 재밌게도 봐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네. 잊지 마세요. 네. 그 말이 많잖아. 우리 채널이 국뽕 채널이다 아니면은 채널이다 우리? 아니 국가 채널이다 억가한다. 그래? 왜? 한국을 까면 억가고 근데 나는 한국을 좀 칭찬하면 국뽕이고. 아니 근데 나는 좀 약간 요즘 너무 비판적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내가 좀 한국에 대해서? 조심스러운데 약간 사람들 이 사람 좀 뭔가 맞아 나는 댓글 그거 우리 졸파 오빠 올린 거 편집을 너무 이상하게 했는지 막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쓰더라고. 뭐 무슨 한국 드라마가 문제야. 그 막 얘기를 한 게 그 사람이 한국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이게 부분 편집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1분입니다. 만약에 쇼폼을 봤으면 롱폼을 봤으면 얼마나 그게 한 1시간 동안 계속 걸어다니면서 뭐 졸파 와야 돼. 한국 사람들 빨리 오세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답답하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이란을 20일을 갔다 20일은 아니 2주를 갔다 왔어. 2주를 찍었어. 2주. 그 중에서 1분 보신 거예요. 1분. 그치. 아니면 우리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그리고 진짜 한국 사람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너무 거짓말인 거 같아. 아니, 증명을 해주세요. 오빠한테 국가대표 하지 말라고 그냥. 진짜 그래. 하지 말라고. 진짜 한국 사람만 좋아해요. 중국 사람 안 좋아해. 이런 사람들. 맞아. 진짜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중국인들을 좀 안 좋아합니다. 아니 중국인 분들은 뭐 나는 괜찮은데. 요즘에 한국의 현중 그 정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너무 심해. 저는 그게 없었어요. 이분이 너무 레이시스트여가지고. 어떤 중국인들이 하는 뭐 그런 뭔가 현상을 욕하는 거고 중국에 대한 자체에 대한 혐오를 하면 안 되지. 그치? 중국인 전체를 막 이렇게 욕하는 건 진짜 인종차별이잖아. 그래서 저희가 원래 유튜브를 처음에 할까 한 것도 좀 가끔씩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뭔가
둘만이 듣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서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좀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뭐 TV를 같이 봤나 그랬는데 뭐였죠? 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제 친구들은 자기 와이프들 산후조리원 가는 거 너무 좋아했어. 근데 온라인은 막 그 비싸니까 산후조리원이 뭐 하루가 아니고 뭐 총 하면은 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아직 애도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게 저는 우선 처음에 산후조리원이라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대부분 없대.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인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산후조리원을 처음에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냥 포장하지 않고 말하면은 너무 정없다, 끔찍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밑에서 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태어나고 당일에 엄마가 그 전날부터 병원에 가 있는 거를 엄마 옷을 집에서 옷이랑 베개, 엄마 베개에 잤고 엄마 옷을 이렇게 안으면서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가 오늘 밤에 집에 없다 하면서 잤어요. 다음날까지 진짜 순간순간 몇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언제 오지 하면서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뭐 아빠는 뭐 거기 가 있었지만 근데 이게 엄마가 집에 안 온다? 우선 여기부터 저는 이게 너무 아이를 낳는 일이 되게 저도 그 동생들이 엄마가 출산을 하시고 동생들을 이렇게 안고 집으로 들어왔던 그 당일의 순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얼마나 이제 집안에 제일 평생 뭔가 시도를 하지 않아도 계속 기억에 남을 일인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거를 가족이 다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왜 산모를 분리시켜서 뭐 당연히 그것도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찾아보긴 했는데 뭐 거기서 뭐 다양한 케어를 해주고 포스트파tum 그런 우울증도 너무 심각하고 이제 여성의 그리고 뭐 9개월 동안 아이를 한 몸으로 이렇게 캐리하면서 같은 순간에 이게 분리되는 존재가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다양한 면에서도 산모한테 힘든 것들이 많은데 그 힘듦은 나는 내가 stranger 모르는 이방인한테 받기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 내가 그 순간에 만약에 산모면은 나는 뭐 그거는 내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산모였을 때 그 케어를 아무리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뭐 포스트파tum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산후의 케어들, 뭐 다 각종의 산모가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전문성이 아니라 아이든 산모든 좀 아프거나 뭐 병원에 좀 더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더 오래 입원을 할 텐데 보통은 만약에 별 이상이 없으면 당일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서 이제 산모의 엄마가 집으로 가서 뭐 몇 주든 며칠이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왜냐면은 이게 특히 첫째면은 이게 아이를 뭐 그런 너무 다양한 것들도 모르고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는 대부분 아이를 이렇게 처음에 목욕시킬 때이더라고요. 그게 아이가 전 기억이 나요. 동생들을 이렇게 둘 다 기억이 나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애를 물에서 이렇게 씻을 때 너무 무서워. 애가 몸이 너무 체구가 작고 이게 자기 애를 이거를 혼자서 씻긴다는 게 처음으로 이게 너무 안 돼서 보통 할머니가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순간에 뭔가 다른 뭐 산후조리원의 사람이 그거를 같이 해준다는 거는 너무 임퍼스널한 일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이지 않아. 나는 그 추억을 그 사람하고 공유를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나는 그거를 내 엄마하고 같이 하면은 그거를 나중에 우리만의 추억이 되고
봐봐, 나도 그때 뭐 우리 5살 차이거든, 동생들이랑. 그러면은 나도 그때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있는데, 동생들은 진짜 그 완전 빨간 몸덩어리가 이렇게 물에 씻기는 모습까지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다 사람한테 빼버리면 남는 게 뭐지? 애를 왜 낳고 싶어 해야 되지? 내가 좀 극단적이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솔직히 좀 기괴했어. 너무 싫었어. 내가 원래 뭐 한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싫다고 하는 게 없잖아. 이거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거는 보통은 이렇게 없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잘은 이해 안 되지만 나는 좋아하진 않아. 이런 거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뭔가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없는데 나는 진짜 산후조리원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이제 또 여자들의 깍풀이야. 아니 뭐 나는 모르겠어. 한국은 그럴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돈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좋은 데 가면은 뭐 1,000만 원 이상 든다면서요. 그러면은 나는 왜냐면은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출산 이후의 상황 속에서 나는 익숙한 공간에 내 공간 속에서 내 추억들을 만들고 싶고 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텐데 그거를 왜 내가 낯선 데서 나중에 돌아갈 수 없는 데서 그런 추억들을 만들면서 혼자서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거기 의사도 있고 상주하는 의사도 있고 24시간 대기하는 의사가 있을 거 아니야. 산부인과 의사가. 뭐 모르지? 없나?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겠지? 있죠. 있을 텐데 간호사도 있고 뭐 그러겠지? 있을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을 간다는 게 한국인이 평균 수명 1위입니다 세계에서. 유전이 좋아서 그런 거. 다 유전이래. 다 유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유전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있는 유전도 거지. 좋고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그 유교 문화 때문에 마음 평정심이 많고 음식도 건강하고. 평정심이 유교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불교 때문인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음식은 저도 당연히 한식을 좋아하고 한식이 이제는 되게 건강한 음식인 것 같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 옛날에 한식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한식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김치도 짜고 젓갈도 짜고 뭐 다 그 찌개는 뜨겁고. 그래서 한식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에 나가 보니까 한국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먹고 사는 코로나 전에 한국에 얼마나 그 헬조선이라는 게 유행이었어?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한국이 나아진 것도 있지만 더 엉망진창이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스템이 다 뭐 개뼈 없다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김치를 나도 좋아해서 먹지만 나이 드니까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어릴 때 잘 안 먹었는데 그게 막 이제 어릴 때는 막 짜고 뭐 그냥 생배추 절여가지고 막 발암물 질이고 막 이렇다 막 그런 기사도 많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선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면서 먹는 음식이 없어요. 뭐였지? 우리 뭐 하고 있었지? 그 산후조리원 얘기하고 있었어. 네. 김치로 많이 시간을 할다 하지 맙시다.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나는 절대로 모르겠어요. 다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은? 나는 그냥 너무 이거는 약간 정이 없다고 생각해. 나 오늘 많이 욕을 먹겠는데요. 내가 저쪽에 대한 로망이 너무 큰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뭔가 가치관이랑 너무 다른 정반대의 그런 건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산모가 가장 필요한 게 자기 남편이고 자기 엄마고 자기 가족인데 그거를 극복해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내가 병원의 의사를 잡고 이렇게 어깨에서 울어?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안 봐서 그래. 그리고 또
그 남편이 그런 힘든 모습을 봐야지 그 다음에 왜냐면 그 이후에 케어가 산모들이 그 우울증이 보통 1년 넘게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 힘듦을 남편이나 가족들이 다 같이 옆에서 지켜봐줘야지 그런 케어를 더 오래 해줄 텐데 그냥 나는 단순히 2주 동안 뭐 산후조리원에서 있으면서 뭐 병원에서 해주는 것들을 다 해주면 난 집에 와서 그냥 사람들이 멀쩡하네 그냥 가서 뭐 껌을 씹어 먹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 얼마나 힘든데 산모가. 웃어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웃어봐. 잘 웃어봐. 이거 잠깐만 잘 웃고 있어봐. 저희가 이쪽은 한국을 정말 한뽕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 국뽕? 한뽕? 뭐지? 한국 그 좋아하는 거 뭐 한국을 너무 뭐 한국은 너무 좋아하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게 우리 주제가 오늘은 네. 한국의 이상한 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또 점. 이상한 점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이상하다는 말도 솔직히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냥 상이하다, 이상하다잖아. 나는 뭐 누구길래 함부로 뭐 어떤 것이 이상하다고 하냐. 이거는 그냥 시각의 차이가 있으면 나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 10년 살다 갑자기 한국에 다시 들어온 한국 사람이 있어도 뭐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갑자기 어느새 나도 뭐 다시 내 국가로 돌아갈 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여기 살았을 때는 여기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 아니 그래서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게 다 이상해. 그치, 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도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세대 차이가 커플들에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젊은 커플들은 이제 딱 젊다면 몇 살이죠? 다 젊죠. 90살까지 다 젊은데 근데 뭐 예를 들어 내 말이 이제 20대 초반의 커플들을 대부분 보면 서로 너무 이게 센스티브한 게 많고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뭐 서로 애정 표현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한국 커플들이 대부분 너무 많이 해요. 내 주변에서만 봐도 많이 하지 마요. 통화할 때마다 사랑해 뭐 그래. 근데 이것도 제가 또 한국에 와서 경험한 주변에서 그런 것이니까 저도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되게 세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차이가 너무 확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일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애정 표현도 너무 많으시고 그게 아직도 갈수록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난 그게 너무 다정하게 부르셔. 어머니 이름이 레이하네시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실 때 레이하네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멋있게 부르는 거야. 깜짝 놀랐어.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저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랑의 모습이 변해가는 게 참 이뻐요. 너무 그 어렸을 때 서투름과 그 뜨거움과 그런 거는 다른 결의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참 보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모든 세월을 같이 함께 보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랑 유일하게 아이들은 다 떠나고 이 사람은 나랑 유일하게 평생 남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랑이 진짜 내 존재가 이렇게 엮여있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 말은 그게 뭐 한국에서 없다는 게 아니라 뭐 가끔씩 이렇게 밖에서 특히 뭐 지하철을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큰 소리로 얘기를 막 하는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게 참 일 안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안 들리셔서 너무 그런 거 아닐까? 그거는 아니야. 심지어 뭐 욕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진짜? 있는. 진짜. 그리고 한두 번 만약에 본 거였으면 뭐 그랬을 텐데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막 안쓰러웠던 거야.
그래서 그 세대 차이가 그런 면에서 많이 드러나는 건가?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너무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서로 너무 이쁘게 사랑해 주시고 너 너무 이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보기가 참 좋은데 뭐 다들 이쁜 사랑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는 좀 뭔가 내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이게 우선 제가 다른 중동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중동이나 그 중동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이 있죠. 그 나라의 부부가 엄청 다정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막 네. 여성 인권이 낮고 막 남자가 네, 맞아요. 여자를 포갑적으로 막 뭘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남자가 엄청 다정해요. 그러니까 네. 여자도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일하는 언어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좀 시적이에요. 그게 좀 시적이 아니라 좀이 아닌가? 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가? 잘 몰라. 너무 많이 시적이에요. 한국도 막 그런 게 있지만 이란은 과거에도 시인들이 그런 어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시로 말을 쓴 게 엄청나게 많고 근데 한국이나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두고나 아니면 뭐 이태백 막 이런 시를 보면은 다른 정서예요. 그런 막 자기 연인에 대한 애정을 막 이렇게 표현한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주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란의 시들은 그게 주류예요. 그냥 다 그거밖에 없어. 너에 대한 내 뜨거운 사랑과 열정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무슨 뭐 어떻게 해? 그 시가 엄청 중요하고 이란 사람들이 되게 시를 사랑해요. 진짜. 왜냐면 이게 저는 제 인생의 철학이 그거거든요. 뭐든 이렇게 집중을 하면 할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애정과 시간과 모든 거를 투자하면 할수록 증폭이 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매일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뭐 어떤 말로나 행동이나 그런 걸로 표현을 하면은 이만했던 사랑도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아낀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란은 뭐 다른 중동은 모르겠지만 이란은 감정이 격정적입니다. 사랑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고 분노도 격정적이고 기쁨도 격정적이고 다 그 감정이 되게 그 폭이 등락이 커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배우냐면 다르죠. 네.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잖아. 네. 하나에 그냥 작은 거 하나에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네. 작은 거 하나에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도 말라고 배운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평정심 아까 얘기했지만 평정심도 너무 중요하고 그게 되게 어떤 군자의 상이야. 그러니까 군자라는 건 성인의 진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도 다르고요. 저희가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뭐요? 그 스킨십 막 그거 아, 네. 사람들이 왜 이란에서 막 그 스킨십을 네. 강제로 막 하냐고. 네. 한국이 안 하는 거예요. 아, 연인 사이에 그러니까 뭐 네. 당연히 막 이렇게 이란에서 모르는 여자 손을 잡고 그거는 뭐 그러면 저기요. 살인다. 그건 절대 안 되고 그건 진짜 돌 맞고 막 진짜 살인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하면은 한국에서 살인이죠 무슨. 뭐. 그것도 그런데 아니 살인까지는 아니죠. 잡혀가지 이제. 잡혀가겠지. 성추행범이 되겠지. 네. 근데 이란에서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 되지만 연인 사이에는 너무 진짜 스윗하고 한국에서는 얼굴을 만지는 거는 뭐 너무 무례하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네. 다르지. 뭐 얼굴을 많이 만지는 사람도 있겠는데 뭐 세균이 있다 뭐 그거는 뭐 네. 너무 좋아하면은 얼굴을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외삼촌이 계시거든요.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셔서 매번에 볼 때마다 아빠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신데 매번에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잡고 이쪽 한번 뽀뽀해 주시고 이쪽 뽀뽀해 주시 아니 나 지금도 해주시는데 네. 지금도 해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리고 이렇게 예안이 얼굴도 만진 적이 없네. 조카 얼굴도 막 만진 적이 없네. 네, 그래서 머리나 가끔 이렇게 쓰다듬 하지. 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3번 해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3번 뽀뽀해 주시는데 지난번 이란 갔을 때 지인 집을 놀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계셨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셨는데 손주가 갑자기 손주가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와서 이렇게 할머니를 얼굴이 이렇게 잡으면서 아이고 할머니 사랑해 뭐 이렇게 완전 이렇게 껴안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도 봐 이게 다 오빠가 거. 나만 이상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를 나도 이게 계속 보게 되니까 할머니 다른 얼굴을 사람들. 잡는다. 할아버지 수염을 맞지. 그런 느낌인데 이건. 아니 뭐 요즘에는 뭐 다를 수 있죠. 근데 뭐 요즘엔 많이 다르지. 왜냐면 예한 조카 이름이 예한인데 그거 우리 엄마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맞아. 맞아 엄마한테도 맞아 막 예안이 너무 좋아하고 할머니 맞아, 너무 맞아. 좋다고 막 엄청 예안이 우리 엄마도 걔가 제일 이쁘고 요즘에 다 그러니까. 나도 한국 노래를 듣고 울고요. 한국의 정서도 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점들을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 한 가지를 너무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너무 아쉬운 게 항상 오늘 너 친구들 데려와 여기 한 4명 해가지고 여기 뭐 미국, 프랑스, 러시아 다 놓고 얘기해봐. 진짜 딴 나라 나 궁금한데 근데 다 인스타를 하잖아 요즘에는.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다 있고 셀럽들도 있고 네. 그 사람들 보면 막 자기의 어떤 걸 자랑을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네. 그 인플루언서라는 게 결국에는 셀럽이라는 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잖아. 응? 그런데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자랑을 해야지 그게 팔리는 거니까 어차피 비교잖아. 자랑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딴 나라도 다 비교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비교 자체가 나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나는 비교할 거리가 많아야지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비교가 사람 인생에 없었다면 그게 참 인생이 어땠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교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쁜 몸매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만약에 정말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보면서 저 사람이 몸매가 날씬하네. 나도 노력을 해서 뭐 좀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식습관도 좀 고치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미의 기준도 너무나도 이렇게 또렷하게 있고 저는 이란에서 너무 마른 편에 속해 있거든요. 외국도 외모에 대해서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좀 다양한 것 같아 한국보다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 장동건 너무 옛날, 원빈도 옛날 사람이고 그래 차은우야. 차은우 이쁜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차은우 팬분들 아닙니다. 이거 커트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누가 여자로 합시다. 카리나야. 카리나 누군지 몰라요. 카리나 몰라? 몰라요. 카리나를 뭔지 난 다 모릅니다. 카리나야. 그 지금의 아이콘. 그러면 한국의 미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 얼마나 카리나와 가깝나.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다른 사람 되고 싶어? 만약에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내일 당장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진짜 나로 태어나고 싶어. 난 이거에 대해서 학부 때 다른 너무 친한 친구랑 얘기를 길게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정말 그때도 같은 얘기를 했고 이거는 진짜 이게 내가 너무 완벽하다 뭐 나는 내 모습에 아니면 내 내면적인 거에 바뀌고 싶은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나이고 싶은 거야. 그냥 뭔가 나는 다른 사람이면 내가 아니잖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란에서는 이게 주다와 받다의 동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학생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 근데 수업에서 그 A를 받았어. 그러면 난 A를 받았어 라고 하는데 만약에 F를 받은 거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수가 나한테 F를 줬어. 내가 F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교수가 나한테 F를 줬어 라고 하는 거야. 되게 편하다. 교수 욕하고 교수가 나한테 F를 줬다고 하면서 그냥 자책을 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약간 유머 같은 걸로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이 자살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직장에서 잘 못해,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 아니면 사람들 교우 관계가 안 좋아,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려. 그러면은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 내가 사교성이 없나? 내가 뭔가 사회생활을 못하나? 내가 능력이 없나?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한다는 거야. 근데 멕시코는 근데 진짜 중국 비하하고 멕시코 비하하고 난리. 비하가 아니라 이게 유머입니다, 유머.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멕시코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힘들고 사회생활에서 힘들고 교우관계가 힘들면 감히 네가 날 힘들게 해? 그리고 총으로 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자살률보다 살인율이 높대요. 근데 뭐 멕시코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나 A 받았어. 나 A 받았어가 아니라 나 A 받았어. 이거는 A? 약간 A 플러스를 안 받았다. A는 받았지만 플러스를 안 받아서 슬픈 거야. 뭐 당연히 내가 어떤 거든 내가 노력을 한 게 이만큼이면 그럼 바라는 게 더 커지겠죠. 더 커지는데 내 말이 내가 왜 내 행복을 꼭 그 꼭대기에 있는 것에 매야지 내 행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막 지금 비교하는 게 뭔가 SNS가 발달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니야. 그냥 생각이 났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 한국에서 올림픽이나 그런 월드컵 막 이런 데 나가잖아. 선수들이 금메달을 못 따면 해설진도 아쉬워해. 아, 금메달을 못 놓쳤다. 지금은 은메달을 따도 오 대단하다, 동메달을 따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엄청 아쉬워했어, 해설진들이. 그리고 국민적인 분위기도 아, 금메달을 못 땄어. 약간 은메달을 금메달을 보이지도 않는 거야. 내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레슬링, 그래, 이란 레슬링 강국이잖아.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 땄어. 당연히 아쉬워하겠지. 근데 그 아쉬움보다 기분이 더 크다? 네, 더 기쁨이 크지 않나요? 그냥 그 맞아요. 저는 항상 엄마가 어렸을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를 네 밑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깊게 생각하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을 깔본다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나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내가 좋은 상황에 있는 거구나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인간이.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한국 드라마에서 막 보면 너무 돈이 많은 회장님이 막 진짜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든 시켜주십시오.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막 삼성 회장을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는지 어떻게 없어. 모르겠네. 그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을 내가 그 권력을 내 옆에서 그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까? 근데 드라마는 사실 늘 그런 좀 것들을 과장해서 보여줌으로 미디어는 늘 그렇잖아요. 재밌고 좀 우스꽝스럽고 그렇기 마련인데 항상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아빠가 지나가실 때마다 그런 장면이 왜 하필이면 나오는 거야. 그냥 막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고 계속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람 막 무릎 꿇고 세금 그런 건 당연히 드라마죠. 드라마인데 다 예의를 갖추는 거지만 나는 그 사람만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그럼 이란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아니, 전혀 없다는 건 아니죠. 이란도 당연히 만약에 자기 직장 상사가 아니라 내가 삼성 직원이야, 회장이 왔어. 근데 막 정말 만약에 일을 시키면은 뭐 만약에 야근이나 이런 거는 우선 없고요. 없으니까 나라가 뭐 이란을 뭐 본보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서 참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무튼 만약에 내가 좀 용납하기 힘든 말을 나한테 누가 해도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말이 용납이 안 되는 말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어떤 하이라키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대학생 때. 그리고 저 지난번에 내가 잘랐나? 편집했나? 제 예술대를 나왔거든요.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데를 졸업을 해가지고. 좋은 데서 하셨으면서. 아니 근데 네. 그런데 예술대를 나왔는데 중국 학생들이랑 같이 중국 교수도 와가지고 같이 뭐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 네. 그랬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중국 학생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중국 학생들이 한국 교수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한국 와서 교수가 되고 싶다는 거야. 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애들은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진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뭘 착 한다는 거야. 그대로 그냥 다 너무 잘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난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 애들을 실제로 그렇게 본 적이 없잖아. 대학생 때 처음 보는 거잖아. 걔네들은 교수랑 같이 이렇게 담배 피고 친구처럼 하는 거야. 중국 애들은 교수님이랑. 근데 우리는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 요즘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게 20년, 맞아요. 20년 전이니까. 근데 우리 저 때만 해도 학부생인데 뭐 나이 그래봤자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24살 뭐 이런 5살 막 네. 이런 애들인데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교수가 시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애들도 되게 좋은 대학교 애들이었거든요. 중국에서 거의 북경대학교 애들이었으니까. 네. 뭐 중국에 뭐 칭화대도 있고 북경대도 있고 좋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엄청 좋은 애들이랑 이제 같이 하는 거였는데 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한국은 그거잖아. 경기도 도잖아. 네. 중국은 성이야. 네. 청해성 뭐 네. 뭐 어디 성 막 이렇게 음. 성이란 말이야. 그 성에서 1등하는 애들인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성 하나가 거의 한국만 그 정도 인구에서 1등 해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고 집도 다 잘 살아. 집도 막 그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공산당 뭐 간부거나 아니면은 다 그래. 근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 자기는 꼭 한국에서 교수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던 게 한편으로는 좀 우리나라 애들보다 걔네들이 그런 게 없어서 멍청하고 뭐 일을 못하냐. 그렇지도 않잖아. 네. 근데 왜 한국은 왜 이렇게 뭐 군사문화인지 그게 무슨 뭐 일제 잔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가. 근데 우린 나름 그래도 그때 잘 어렸던 대학생이고 네. 그 다음에 예술대생이고 뭔가 이렇게 거기다가 뭐 대부분 다 우리도 애들도 다 잘 살았어. 우리 과 애들이 다 잘 살았어요. 딴 과들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과 뒤에 차를 다 팔면 우리 학교 전체에 차를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 빼고 저는 못 살았는데 다른 애들 다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그랬으니까 딴 데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 어? 딴 데는 훨씬 심했겠지. 그래서 오늘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빙벽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곧 날씨가 풀리면서 또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잠깐만.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